제1편 1982 봄의 약속. 1982년 3월 서울 구로공단. 새벽 5시 반 공장 사이렌이 울리기 전부터 사람들은 움직인다. 강민우는 쪽방촌 계단을 내려와 새순물에 얼굴을 씻는다. 물이 차갑다. 22.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이곳에 온 지 3년째다. 그는 거울 대신 깨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젊지만 이미 피곤해 보인다. 공장 안은 소음과 기름 냄새로 가득하다. 민우는 선반 앞에 서서 쇠를 깎는다. 불티가 튄다. 그의 옆에서 이정희가 부품을 나르며 힐끗힐끗 그를 본다. 19살 정희는 볼이 통통하고 눈이 맑다. 점심시간 그녀는 도시락을 민우 앞에 내민다. 오빠 이거.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는다. 밥과 김치 그리고 계란 반쪽. 정희는 자기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민우에게 나눠준다. 민우는 그걸 안다. 고맙지만 부담스럽다. 퇴근 후 민우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한다. 공장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행상들이 좌판을 펼치고 소리친다. 민우는 양말 몇 켤레를 사려다가 한 여자와 어깨가 부딪힌다. 짐이 쏟아진다. 양말, 손수건, 때 묻은 비닐 보따리. 죄송합니다. 민우는 황급히 짐을 주워 담는다. 여자는 민우를 본다. 20, 박수진.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고 눈은 지쳐 보이지만 뭔가 다르다. 강인하다. 슬프다. 아름답다. 민우는 순간 멈춘다.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쉬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본다. 시장 소음 속에서 그녀만 선명하게 보인다. 일주일 후 민우는 한강 둔치를 걷는다. 일요일 오후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차갑다. 강가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인다. 수진이다. 그녀는 강물을 보며 담배를 피운다. 민우는 다가간다. 저 시장에서. 수진은 고개를 돌린다. 그를 알아본다. 앉아요. 민우는 그녀 옆에 앉는다. 강물은 흐리고 느리게 흐른다. 수진은 담배를 끄고 말한다. 엄마가 아파요. 동생은 아직 어리고 나 혼자 벌어야 해요. 민우는 듣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떨린다. 수진은 민우를 본다. 당신은요? 공장에서 일해요. 돈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두 사람은 웃는다. 쓸쓸한 웃음이다. 그날 이후 민우와 수진은 자주 만난다. 한강, 시장 골목, 야시장 끝. 둘 다 가난하지만 함께 있으면 덜 외롭다. 6월 말 장마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민우와 수진은 비를 피해 낡은 건물 처마 밑에 선다. 빗물이 두 사람 앞으로 떨어진다. 수진의 머리카락이 젖어 얼굴에 붙는다. 민우는 그녀의 얼굴을 본다. 수진도 민우를 본다. 말없이 민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다. 수진은 눈을 감는다. 빗소리만 들린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선다. 이정희. 우산을 든 채 그 광경을 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도시락 보자기가 손에서 떨어진다. 밥과 반찬이 빗물에 젖는다. 정희는 돌아선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걷는다. 눈물이 흐르는지 빗물인지 알 수 없다. 제2편 가난이 만든 선택. 8월의 더위는 살인적이다. 쪽방촌은 찜통이다. 민우는 선풍기도 없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본다.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민우야, 나 아기가 생긴 것 같아. 그날 수진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통장 잔고는 4만 원. 월세도 밀렸다. 아기, 결혼? 불가능하다. 수지는 낙태비를 마련하려 밤늦게까지 일한다. 시장에서 식당에서 청소까지. 민우는 그녀를 피한다. 만날 용기가 없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수지는 홀로 싸운다. 9월 공장 간부 한 명이 민우를 사무실로 부른다. 정희의 아버지다. 50대 중반 안경을 쓴 남자는 민우를 본다. 자네 정희 알지? 네. 우리 딸이 자네를 좋아하더군. 나도 자네가 마음에 들어. 성실하고. 민우는 침묵한다. 간부는 계속 말한다. 자네 이대로 살고 싶나? 나랑 사돈 맺으면 공장 간부로 올려주지. 결혼 지참금도 있고.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공장 간부, 안정된 월급, 쪽방촌 탈출. 하지만 수진, 아기, 생각해보게. 그날 밤 민우는 술을 마신다. 싸구려 소주를 병째 들이킨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새벽 민우는 편지를 쓴다. 떨리는 손으로 짧게. 수진아, 미안해. 난 할 수 없어. 용서해. 편지는 수진의 행상 자리에 몰래 놓인다. 수진은 아침에 그것을 발견한다.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는다. 수진은 소리 없이 운다. 10월 민우와 정희는 결혼한다. 조촐한식. 하객은 10명 남짓. 정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다. 민우는 넥타이를 메고 서 있다. 그의 눈은 비어 있다. 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간다. 월세가 아닌 작은 전세집. 정희는 행복하다. 민우는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어둡다. 같은 시각 수지는 낡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는다. 혼자다. 진통이 밀려온다. 그녀는 이를 악문다. 아기가 나온다. 울음소리.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준다. 아들이에요. 수지는 아기를 본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감고 있다. 그녀는 아기를 안는다. 따뜻하다. 살아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수지는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일해야 살고 엄마와 동생을 돌봐야 한다. 그녀는 친척에게 연락한다. 경상도의 먼 친척. 아이를 맡긴다. 영영 보내는 것처럼. 1983년 2월 수지는 서울을 떠난다. 부산으로, 대구로, 어디든 민우가 없는 곳으로. 그녀는 가방 하나 들고 기차에 오른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진다. 수지는 눈물을 닦는다. 가난은 사랑도 아기도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제3편 침묵의 42년. 시간은 흐른다. 1983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4년. 세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산다. 민우와 정희는 전세집에서 아파트로 이사한다. 1985년 첫째 아들 준혁이 태어난다. 1987년 둘째 딸. 1992년 셋째 아들. 민우는 공장 간부가 되고 나중에는 중소기업 회계사로 자리를 옮긴다. 월급은 꾸준히 들어온다. 정희는 아이들을 키운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한다. 평범한 가정이다. 하지만 민우는 술을 마신다. 자주, 많이. 술에 취하면 중얼거린다. 수진아. 정희는 듣는다. 처음에는 놀란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난다. 그 다음에는 체념한다. 그녀는 민우의 과거를 안다. 시장의 여자, 한강의 키스.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입 다문다. 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체면을 위해. 아니, 어쩌면 두려워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수지는 부산에서 한철수를 만난다. 공사장 인부. 과묵하지만 착한 남자. 1985년 두 사람은 결혼한다. 1987년 딸. 1990년 아들. 수지는 반찬 가게를 연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친다. 손님들은 그녀의 반찬이 맛있다고 한다. 수지는 웃는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술을 마신다. 소주 한 잔, 두 잔. 첫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어디에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그녀는 눈물을 닦는다. 2024년 민우는 64이다. 퇴직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허리는 굽었다. 그는 집에서 TV를 본다. 정희는 61.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했다. 남의 집 노인을 돌본다. 두 사람은 대화가 없다. 아침에 밥 먹으라고 하고 저녁에 들어왔어라고 한다. 그게 전부다. 42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멀다. 수지는 62. 반찬 가게를 여전히 운영한다. 남편 철수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있다. 아이들은 독립했다. 수지는 혼자다. 가게 문을 닫고 소주 한 병을 산다. 집으로 돌아가 홀로 마신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인다. 수지는 중얼거린다. 민우야, 우리 아이는 어디 있을까? 세 사람 모두 42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다. 민우는 죄책감 속에서, 정희는 침묵 속에서, 수지는 그리움 속에서.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제사편 붕괴하는 가족들. 2024년 4월. 강준혁은 41다.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 결혼은 안 했다. 작업실에서 혼자 산다. 그는 새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1980년대 서울 변두리 사람들. 공장, 시장, 쪽방촌.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 준혁은 자료를 찾으려 부모님 집 창고를 뒤진다. 오래된 사진, 편지, 일기장. 먼지가 풀풀 난다. 그는 어머니 정희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다. 1982년. 표지가 해졌다. 호기심에 펼친다. 1982년 6월 27일. 오늘 비가 왔다. 민우 오빠가 시장 여자를 만났다. 한강에서 키스하는 걸 봤다. 가슴이 아프다. 준혁은 멈춘다. 시장 여자? 키스? 그는 다시 읽는다. 아버지가 어머니 아닌 다른 여자와. 그는 일기장을 더 넘긴다. 7월 10일. 민우 오빠를 못 본 지 일주일. 그 여자 때문인가. 8월 3일. 아빠가 민우 오빠를 불렀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기쁘지만 민우 오빠 표정이 이상했다. 준혁은 일기장을 덮는다. 손이 떨린다. 그는 부모님에게 물어볼까 고민한다. 하지만 참는다. 대신 그는 조사를 시작한다. 1982년 남대문 시장 행상. 박수진. 일주일 후 준혁은 수진의 반찬 가게를 찾아낸다. 작은 가게. 수진 반찬. 그는 들어간다. 수진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본다. 62.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은 여전히 강렬하다. 어서 오세요. 박수진 사장님이세요? 네, 왜요? 준혁은 명함을 내민다. 다큐멘터리 감독.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본다. 1980년대 서울 변두리에 대한 다큐를 만들고 있어요. 혹시 당시 남대문 시장에서 행상을 하셨나요? 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랬죠. 오래됐네요.
혹시 강민우라는 이름 아세요? 수지는 숨을 멈춘다. 그 이름, 42년 만에 듣는 이름. 그녀는 준혁을 본다. 젊은 남자, 강민우, 닮았다. 얼굴이, 눈이. 당신, 누구예요? 강민우의 아들입니다. 수지는 의자에서 일어선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녀는 벽에 기댄다. 아들, 어머니, 제 아버지를 아세요? 수지는 웃는다. 쓴웃음이다. 그녀는 창밖을 본다. 오래된 기억이 밀려온다. 한강, 빗속의 키스, 편지, 아기, 알죠? 당신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이가 있었어요. 준혁은 얼어붙는다. 아이, 아버지와 이 여자 사이에? 뭐라고요? 1982년. 나는 당신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임신했죠. 하지만 그는 당신 어머니와 결혼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린다. 눈물이 흐른다. 준혁은 멍하니 선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그날 밤 준혁은 부모님 집으로 간다. 거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준혁은 두 사람 앞에 선다. 아버지, 왜? 박수진이라는 여자 아세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정희는 설거지를 멈춘다. 물소리만 들린다. 누구라고? 박수진. 1982년에 아버지와 사귄 여자요. 아버지 아이를 임신한. 정희는 부엌에서 나온다. 그녀의 얼굴도 하얗다. 민우는 고개를 떨군다. 손이 떨린다. 아버지, 사실이에요? 민우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42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면서 나도 괴로웠어. 매일매일. 정희는 웃는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다. 나도 알았어. 그날부터 한강에서 키스하는 거 봤어. 그 여자 배 부른 것도 알았어. 다 알았어. 그런데 난 입 다물었어. 42년 동안. 정희는 소리친다. 준혁은 어머니를 본다. 평생 조용했던 어머니가 소리치는 모습.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엄마. 그럼 엄마도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나도 거짓말했어. 가족을 지키려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원했어요? 거실은 아수라장이 된다. 소리, 눈물, 분노. 42년간 쌓인 모든 것이 터진다. 준혁은 집을 나간다. 문을 쾅 닫는다. 민우와 정희는 거실에 남는다. 둘 다 울고 있다. 제호편 진실 앞에 선 사람들. 7월. 준혁은 수진과 함께 과거를 추적한다. 1982년 당시 산부인과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섰다. 수지는 기억을 더듬는다. 친척. 경상도.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뒤진다. 오래된 번호.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찾는다. 한참 후, 먼 친척의 딸과 통화한다. 아, 그 아기요? 우리 집에서 2년 키웠어요. 그런데 1985년에 미국으로 입양 갔어요. 수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한다. 미국, 입양, 아이는 살아있다. 어딘가에. 그녀는 준혁을 본다. 미국이래요. 입양. 준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입양 기록을 찾기 시작한다. 1985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남아. 나이, 출생지. 좁혀진다. 한 달 후 준혁은 그 사람을 찾아낸다. 이름은 데이비드 킴. 41. 캘리포니아 거주. 변호사. 준혁은 이메일을 보낸다. 답장이 온다. 짧고 정중하다.
I appreciate you reaching out. But I have no interest in meeting my biological parents. I have a good life here. Please respect my decision. 준혁은 수진에게 번역해준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그녀는 웃는다. 그 아이가 행복하대요. 그럼 됐어요. 8월. 준혁은 부모님과 수진을 한자리에 모은다. 한강공원. 42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난 곳. 민우, 정희, 수진. 세 사람은 벤치에 앉는다. 강물은 여전히 흐른다. 민우는 먼저 말한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너를 버렸어. 수진은 민우를 본다. 64세 민우. 늙었다. 머리는 희고 허리는 굽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22의 청년이 아니다. 나도 당신을 원망했어요. 42년 동안. 왜 날 버렸냐고. 왜 아이를 책임지지 않냐고. 미안해. 하지만 나도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나도 비겁했어요. 정희는 수진의 손을 잡는다. 수진은 놀란다. 정희는 눈물을 흘린다. 미안해요. 나도 공범이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당신 고통을, 당신 아이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나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민우를 보내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난 욕심냈어요. 안정을, 가족을. 세 사람은 운다. 준혁은 멀리서 본다. 그의 눈도 젖는다. 카메라를 든 손이 떨린다. 그는 촬영을 멈춘다. 어떤 순간은 기록하지 않는 게 맞다. 강물은 흐른다. 세 사람은 오래 앉아 있다. 말없이. 용서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해는 시작되었다. 제6편 끝나지 않은 사랑. 10월. 민우는 편지를 쓴다. 손글씨. 떨리는 글씨체. 수진에게 42년 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을 이제 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내 아이였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한 나는 평생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도 알았을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 아이가 행복하다니 다행입니다. 우리가 해주지 못한 행복을 누군가 대신 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남은 인생 편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민우. 민우는 편지를 봉투에 넣는다. 수진의 반찬 가게로 보낸다. 수진은 편지를 읽고 오래 붙든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는다. 답장은 하지 않는다. 어떤 말도 필요 없다. 11월. 정희는 수진의 반찬 가게를 찾아간다. 수진은 놀란다. 정희는 미소 짓는다. 차 한잔 할까요? 두 여자는 근처 찻집에 앉는다. 창밖으로 은행잎이 떨어진다. 정희는 차를 마시며 말한다. 당신을 미워했어요. 오래. 저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린 모두 피해자였어요. 가난의 시대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희는 계속 말한다. 민우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화내며 살고 싶지 않아요. 잘하셨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두 여자는 웃는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다. 12월. 첫눈이 내린다. 준혁은 세 사람을 다시 한강으로 부른다. 민우, 정희, 수진. 세 사람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강가를 걷는다. 눈이 내린다. 하얗게. 준혁은 뒤에서 걷는다. 그는 카메라를 들지 않는다. 그냥 본다. 세 사람의 뒷모습을. 천천히 걷는 노인들.
그들은 말없이 걷는다. 가끔 멈춰서서 강물을 본다. 민우는 중얼거린다. 42년이구만. 정희는 웃는다. 이제 그만 세요. 수지는 눈송이를 손으로 받는다. 예쁘네요. 세 사람은 다시 걷는다. 눈은 계속 내린다. 강물은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 사랑은 끝났지만 진심은 남는다.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견딜만하다. 준혁은 세 사람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것이 해피엔딩인지도 모른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아프지만 아름다운. 눈은 계속 내린다. 세 사람은 작아진다. 멀어진다. 사라진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는다.